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업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왜 중국은 가장 조용할까? 왜 중국은 반항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도 이제선 좀 느끼시죠? 어제 그제도 이런 이슈들 카페에 많이 올라오던데 아니 왜 이렇게 중국은 온화한 대응을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중국의 속내를 좀 보려고 할 텐데 캐나다, 멕시코 지금은 한 달 유예가 됐지만 당초에 25% 관세 보편 관세 나오고 중국은 10% 추가 관세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첫 보도에 아니 왜 중국은 10%밖에 안 매겨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게 아닌 게 이미 중국은 한 15에서 30%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10을 더 얹었기 때문에 이제 만에 하나 이게 진행된다면 중국은 25에서 40%의 관세가 현실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국의 최종 목표는 6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좀 반항할 때마다 트럼프가 더 올리게 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왜 온건하다, 온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바로 맞대응한다. 25% 우리도 때린다. 뭐 비관세 한다. 뭐 이렇게 멕시코까지 나왔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냐? WTO의 제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소를 하겠다도 아니라 검토하겠다 하면서 트럼프와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물론 히토리 관련주들이 뭐 시세가 나기는 했지만 그런 좀 보복할 그럴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오늘 한번 이제 히토리 관련주 또 보시면 알겠지만요. 중국은 왜 이렇게 차분한 대응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들을 좀 취합해 보면서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일을 망치려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약속한 걸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의 관세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중국은 안 거다. 근데 지금 중국의 내수 침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여기에서 관세 폭탄까지 맞게 되면 중국 자체, 중국의 공산당도 이 경제 불안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막 히토리오로 보복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다르게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온건하게 버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그 뭐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중국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만디 전략처럼 초기에 1년, 2년만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2년에는 트럼프도 레임덕이 올 거고 그때부터 중국 특유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전략일 것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하고 달라는 대로 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일기 때 만약에 트럼프가 처음 관세 때렸을 때 막 중국도 발끈하고 뭐 보복하고 우리도 맞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한테 맞서서 얻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인 체감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이 오히려 한 발 더 나갈 거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1기 때 2020년에 미중 관세 협상을 했었어요. 무역 협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중국이 다시 자신들이 먼저 트럼프에게 선 제안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1기 때 이제 결국 중국이 미국의 고개를 숙이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우리 그 추가 관세를 매기지 말아줘. 철회를 해줘. 이런 요구 조건을 내밀고 그 대신에 2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 우리 원화로 거의 뭐 250조, 290조,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산 뭐 농산물, 에너지, 뭐 제품들 수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둘이 이걸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잘 돼 가려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1기 때 맺었던 것들을 중국이 다 이행하지 못했거든요. 한 1,000억 달러 수준, 한 120조, 150조 정도만 사주다가 나머지 100조 정도는 이제 약속을 그냥 유야무야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아웃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다시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을 우리가 그때 거 다시 사줄게라고 이제 역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지금 계속 트럼프가 펜타닐 마약을 하니까 이거 역시도 중국이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은 막 아니다 우리는 마약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펜타닐 전구체도 우리가 앞으로 규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틱톡도 그냥 뭐 사십시오. 이번에 뭐 국부펀드 이야기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선제안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고개를 숙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조사를 4월까지 불공정 무역을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 발표를 해라라고 오더를 내렸거든요.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4월까지 중국 너네가 알아서 뭔가를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본격 공격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4월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미국도 굉장히 강하게 육창볼단이죠. 우리가 다치더라도 중국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4월 전에 최대한 트럼프를 달래려는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고개 숙이고 그냥 먼저 선제안하고 했는데도 트럼프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제 위안화 절상 카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세간에서는 야,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위안화 절상 카드를 받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 소비와 투자와 이제 이 수출이 있을 때 현재 중국 경제를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는 얼핏 와, 수출로 먹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경제의 성장 구도도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파란색이 실은 소비고요. 빨간색이 투자, 그리고 맨 마지막 검은색이 수출인데, 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는 내수, 이 소비 쪽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뭐 2023년에는 그때는 이제 워낙 컸으니까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오히려 중국은 이제 수출이 아니라 소비로 먹고 사는 성장하는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에서는 절대 위안화 절상을 안 받는다 하지만은 트럼프가 몰아붙일 경우에 중국의 마지막 카드로 위안화 절상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특히 트럼프는 이미 말하라고 합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약달러 신봉론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달러로 가지고 약달러 저금리를 가지고 미국을 살리려는 그런 이제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약달러, 위안화를 강세, 이런 협상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게 된다면 글쎄요, 미중에 또 다른 국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차원을 볼 수가 있느냐. 지난 1986년에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중국은 바로 일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6년에 일부러 엔화를 절상시키는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기 엔달러가 나오고 있는데 뭐 200엔대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된 겁니다. 140엔대까지 오면서 86년, 87년, 88년 정말 그야말로 일본의 시대가 왔죠. 일본의 부동산, 집값, 주식시장이 대폭등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버블을 만들어내는 버블 폭탄을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달러, 그리고 이제 뭐 저금리도 이뤄낼 수가 있고 중국의 버블이라는 폭탄을 투입할 수가 있는, 그래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마지막 중국과 미국의 협상 카드가 있는데, 핵심은요, 위안화 절상이 되면 원화가 동반 절상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 K 증시에서 진짜 대형 호재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지금 뭐 1,460원, 70원 환율 걱정 하지만 중국의 마지막 협상, 이 위안화 절상 카드라는 이 이슈에 따라서 원화도 동반 절상, 환율 하락, K 증시의 호재,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당장 오늘 이제 앞으로 캐나다, 멕시코 끝나고 트럼프가 중국과 이제 협상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위안화 절상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흐름상 보면 이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면서 우리가 트럼프와 중국의 관계 대응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